테슬라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미 테슬라, 자율주행 AI 기술력 주목. 미래에셋증권은 28일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오는 9월 30일 개최 예정인 AI 데이에서 공개할 예정인 AI 기술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증권사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AI 데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AI 기술이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의 취합, 고도화된 인공신경망의 설계, 대규모 연산 인프라 확보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AI 로봇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제품으로 나올 로봇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습할 수 있는 AI 모델 등장, 데이터 라벨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기지도 학습과 전이학습 등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하락, 중국 공급망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테슬라에 대한 강한 브랜드 로열티, 자동차 자체의 공급 부족 등으로 2023년까지 수요는 강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공장 증설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 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가치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0.32% 하락한 734.76달러로 마감했다. 초이스 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 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MR 헤드셋, M2 칩 탑재하나? 애플이 공을 들이고 있는 복합현실 헤드셋에 최신 주력 프로세서인 M2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이 M2 칩을 탑재해 성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마크 거먼 기자는 애플의 새로운 헤드셋에 M2 칩과 16GB 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M2 칩은 애플이 이달 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기존 M1 칩보다 CPU는 18%, GPU는 35% 더 빨라졌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MR 헤드셋 개발이 마무리 수준에 돌입한 것으로 본다. 이르면 오는 2023년 1월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애플은 앞서 쉘 컴퍼니를 이용해 리얼리티OS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는 업계의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리얼리티OS는 MR 헤드셋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중국 매체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증강현실의 발전에 대해 기대 중이라면서 이 기술은 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 기술에서 많은 기회를 봤다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보기술업계는 애플 CEO가 직접 나서 개발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한 만큼 관련 기술 완성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7월부터 윈도우 8.1 지원 종료 알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7월부터 윈도우 8.1 기기에 2023년 1월 10일 윈도우 8.1 지원이 종료된다는 알림을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공식 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 8.1 기기에는 더 이상 윈도우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안 위험을 감수한 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도 윈도우 8.1 지원을 종료할 것이므로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윈도우 8.1을 사용 중인 이들은 공식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 11은 CPU 요구 사항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기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난하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최대 세일 행사, 매달 열린다지만 소비어력 줄어 주가 부양 한계.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다음 달 12에서 13일 펼쳐질 예정이다. 소비 대목을 맞아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의 대표적 세일 이벤트인 프라임데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매년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서다. 아마존도 이벤트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할 계획이다. 프라임데이의 매출 증대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77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WSJ는 프라임데이가 올해 3분기 아마존의 매출 증가에 일조하겠지만 매출 증가율은 감소세에 놓였다며 한때 프라임데이의 매출 증가율이 65%를 넘긴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주문 금액과 제품당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뉴머레이터에 따르면 주문당 평균 지출액은 2019년 58.77달러에서 지난해 54.25달러로 줄었다. 제품당 평균 지출액도 같은 기간 33.88달러에서 30.83달러로 감소했다.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총 지출액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도 산다. 데이터에 공들이는 카드사들. 구글은 지난해 7월 신한카드를 통해 국내 온라인 결제 데이터를 구매했다. 나라별로 연령대, 성별 같은 고객의 특성과 결제한 업종, 시간대 등에 따라 온라인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싶었던 구글의 신한카드의 소비 데이터는 가뭄의 단비였다. 카드 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도 방대한 실시간 소비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공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구글 내부에서도 한국 신한카드에서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며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신한카드가 단순 신용카드 회사를 넘어 빅데이터 컨설팅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 처음으로 구글, 비자,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에서 손꼽히는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수출하며 수익화에도 성공했다. 카드사만이 보유한 생생한 소비 데이터와 신한카드가 1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역량이 무기다. 27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2014년 2억 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연간 데이터 판매 수익은 2017년 20억 원, 지난해 10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과 견주면 미미한 규모지만 성장세는 모든 사업 부문을 통틀어 가장 가파르다. 안성희 신한카드 데이터 비즈차터 본부장은 올해도 30%가량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향후 3년간 매년 30에서 50%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신한카드에서 데이터를 구입한 기관은 작년에만 93곳에 달한다. 그중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제금융기구인 에드도 있다. 에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강종호 박사 연구팀은 신한카드에서 한국 가계의 재난지원금 교부, 전후 소비 데이터를 받아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 그 결과를 지난 3월 저명한 사회과학 학술지에 게재했다. 해외 국제기구에 국내 기업이 데이터를 판매한 것은 처음이었다. 안 본부장은 약 3천만 명의 회원 데이터는 물론 2013년부터 빅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해오며 축적한 데이터 분석 연구, 컨설팅 인력이 핵심 역량이라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산업이 비즈니스 전반의 카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말 직접 개발한 소비 기반 탄소 배출 지수, 신한 그린 인덱스를 공개하고 ESG 경영 컨설팅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매출 측정이 어려운 스타트업 가치 평가에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간 소비의 70% 이상이 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카드사들은 앞다퉈 방대한 소비 결제 데이터를 사업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3,600만 명의 고객 데이터와 320만 곳의 가맹점 정보를 보유한 BC카드는 지난해 8월 기업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BC 아이디어를 시작했다. 의뢰 기업의 이용자 소비 패턴과 상권 분석, 판매 채널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사업 전략까지 제안하는 서비스다.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 파트너로
일찌감치 데이터 마케팅에 뛰어든 삼성카드도 데이터 공급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카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 276개 데이터를 등록해 판매 중이다. 국내 카드사 중 최대 규모다. 국민카드도 작년부터 상권 정보, 데이터 맞춤형 분석, 마케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 데이터루트를 운영하고 있다.